자기장 여기 내용상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석이 있을 때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인 자석이 있을 때 이 주변에 새로운 자석을 또 하나 가져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자석에 N극을 빨간색 S극을 파란색으로 칠해 놓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막대 자석이라고 보면은 자석을 가져가면 원래 있던 자석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서로 미는 힘을 주고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자기력 기본적으로는 자석 사이에 서로에게 가하는 인력 또는 청력 효과 끌어당기고 미는 힘 자기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자기력이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하느냐 이 원래 있던 자석이 주변에 있는 자석에게 자기력을 그때그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자석은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라는 덫을 만들어 놓고 주변 공간의 성질을 자기장이라는 거를 형성을 해 놓고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을 해 놓고 이 자석이 내가 이게 형성해 놓은 자기장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자기장 영향받아서 밀린다, 자기장 영향받아서 당겨진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게 자석이 공간, 주변 공간에 만들어 놓은 자기장이라는 거고 그런 자기장이 위치에 따라서 방향과 크기가 서로 다르다. 자기장은 스칼라량이다, 벡터량이다. 벡터 취급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물리 맨 앞에서 공부할 때 벡터와 스칼라, 변위, 이동거리, 속도, 속력 이러면서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벡터랑 스칼라량인 거 구분하는 거 공부했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장이라는 것도 벡터로서 특정 위치에 세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을 때 세기는 어떤 자석 주변에 가까이 가져가면 강하게 밀리고 멀리 있을 때는 살살 밀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이 여기서는 강하다. 이게 여기다 형성한 자기장은 강하다. 요게 여기다가 형성한 자기장 먼 데다 형성한 자기장은 약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세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향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석이 주변 공간에 어떤 자기장을 만들었을 때 시험 자석을 가져갔을 때 보통 시험 자석 내지는 나침반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시험 자석을 갖다 놨을 때 자연스럽게 이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돌아갔을 방향 S극에 의해서 당겨질 N극이 왼쪽으로 향한다. S극은 오른쪽으로 향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현재 이 위치의 자기장은 그런 시험 자석이 돌아가서 N극이 향할 방향이 이 위치의 자기장이다 라고 하고 이 위치에서의 자기장 역시 약하긴 하지만 S극에서 N극이 당겨지는 효과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간 채로 정지할 거니까 여기에서의 자기장도 또한 왼쪽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위치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자석을 시험 자석을 갖다 놨을 때 이렇게 N극에 의해서 당겨질 S극 이쪽 향하고 N극은 또 이쪽을 향하니까 시험 자석의 N극이 향할 방향 저쪽이다 라고 그래야 되겠다. 아니면은 요 자석의 가운데 중앙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쯤에다 갖다 놓으면 이 자석은 어떻게 되겠다? 이 자석은 S극이 N극을 당기면서 N극도 S극을 당기면서 뭐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면 이 위치에서의 N극이 오른쪽을 향할 거다. 이 위치 자기장은 오른쪽이다. 요런 데쯤에서는 N극이 S극을 당기면서 좀 멀리 있는 S극이 N극을 약간 당기다 보면은 자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방향이 될 거다. 다른 위치들도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서 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위치마다의 자기장의 방향이 대충 N극에서는 뻗어 나가는 방향으로 시험 자석의 N극이 향해 있을 거고
S극 근처로는 이렇게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도록 위치마다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막대 자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말굽 자석도 있죠. 말굽 자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부러져서 한쪽이 N극, 한쪽이 S극인 자석인데, 자, 이럴 경우에 이 주변에 NS극, 시험 자석의 NS극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자석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는 어떻게 돌아가겠다? N극에게 S극이 끌려가면서 S극에서 N극이 당겨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지점은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향하겠다라고 하면 되고, 요 근처 한 요쯤엔 어떻게? 여기 근처는 여기는 S극이 N극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면서 N극은 좀 이렇게 되면서 S극이 약간 이것도 당기니까 이렇게 되는 정도로 해서 방향이 맞춰지고, 요 근처는 또 S극에 의해서 N극이 당겨지면서 얘도 살짝 S극 요 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영향들이 이렇게 생기겠다. 이런 지점들은 N극에 의해서 S극이 당겨진 효과가 지대해서 한 요 정도 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특정 지점에서의 S극이 향할 방향들을 조사하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마다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화살표들을 중구난방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 대충 N극에서는 나가고 S극으로는 들어가려는 방향의 화살표들을 잡아 놓으면, 그러면 그게 특정 지점마다의 자기장의 방향을 각각 표시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석은 막대 자석이든 말굽 자석이든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런 자기장에 들어가서 시험 자석에 N극이 향할 방향을 쭉 다 조사를 하면 특정 위치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런 위치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힘을 밀리고 당겨지는, 돌아가게 할 그런 힘을 받는 것, 그걸 자기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 잠깐만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장을 쭉 만들어 봤는데, 우리 자석을 보면 막대 자석 아니면 이런 칠판 같은 데에 이런 것들 붙죠. 요거 칠판이 약간 자성을 띌 수 있는 강자성체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요게 자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붙는 건데, 자, 여기 자석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자석이 있어요. 자석 성분이 있는데, 자석 근처에 이게 만드는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만드는 자기장이 있는데, 이게 만드는 자기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NS극, 그래서 여기서 저쪽, 여기서 이쪽, 여기서 이쪽 되는 자기장, 그런 게 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냄새도 안 납니다. 온도도 막 뜨겁고 차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자기장이 실제로 우리가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있는데 그걸 알아채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런 자기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표현하는 기법이, 자, 요거 보면 알겠지? 이거 자기장이야 라고 하는 드러나게 표현하는 기법이 자기력선을 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자기장선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써요. 근데 거의 우리 교과서에서는 쓰지 않고요. 자기력선을 그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장을 표현하자, 표기해보자, 쉽게 알아보자 라고 할 겁니다. 그런 자기력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어떤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요쪽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시험 자석을 통해서 여기다 갖다 놨더니 N극이 이쪽을 향해 라는 걸 쭉 찾았는데, 그런 거를 많이 찾아요. 더 많이 찾아서 위치마다에 저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한 화살표들을 쭉 다 있습니다.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분포를 그리게 돼요. N극에서 쭉 나가고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고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는 자기력선들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자기장을 표시한 화살표들을 연속적으로 쭉 이어놓은 화살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력선을 그렸으면 이제는 시험 자석을 갖다 놓을 필요 없이 시험 자석을 갖다 놓지 않아도 자기력선을 다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아마 시험 자석 나침반을 특정 위치에 갖다 놓으면 현재 그린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자 이 화살표라 그랬죠. 화살표가 향할 방향으로 N극이 향하고 있을 거다.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방향으로, 여기서도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게 특정 위치의 자기력선 위에 자기장의 방향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인데 자기력선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다가 막 시험 자석 갖다 놓으면은 여기 빈 공간이죠. 접선 방향 그랬는데 여기 자기력선 없는 데다가 자석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자기력선이 없네? 접선이 없네? 뭐 나 안 돌아가야지 뭐 이래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여기다가 화살표를 빽빽하게 그리면 화살표 그냥 시커멓게 그리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생략했을 요 지점은 대략 굳이 여기에다 요거 참고해서 그리면 요런 화살표가 아마 있었으면 이런 자기력선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었을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대략 그려주면은 요 지점에서의 자기량의 방향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런 것까지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는 친구 중에서 진짜로 물어본 친구가 있습니다. 나보고 야 자기력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뭐 자기장이 없는 거야? 아니면 여기는 자기장의 색이 어때? 여기다가 시험 자석 갖다 놓으면은 자석 어떻게 돼? 안 돌아가니? 뭐 이런 거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화살표 다 그리면 이거 뭐 있느니 없느니 하니까 좀 생략한 거고 요거는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면 돼 라고 내가 친구한테 대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나 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 어느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서울대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때 동기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생각해보니 이상하네 그러면서 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너 아냐? 아니 당연히 이쪽이지 그러는 거 물어본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1학년 때 서울대 물리학과에. 생각보다 서울대 물리학과 애들 이렇게 잘 몰라요. 뭐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제대로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뭐 들기는 하는데요. 자, 그래서 3쪽에 자기력이란 자성을 띠는 물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을 힘이다. 또는 좁게 해석하면 자석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인력 청력을 자기력이라고 한다. 자기력이 미칠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공간적 성질.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자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잘 보이고 그러진 않는다. 자성을 띤 물체가 특정 위치에서 자기력을 받으면 해당 위치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기력선. 특정 위치 자기장에 의해서 시험 자석의 N극이 향할 방향을 연속적으로 쭉 이어놓은 화살표다. 이걸 표시함으로써 우리는 이곳이 자기장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밑에 보면은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자기력선 그린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말굽자석, 막대자석. 자석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자석이 같이 만드는 자기장도 있어요. N극과 N극 두 개의 자석 사이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S극과 S극을 마주보게 한 상황에서 그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 자기력선으로 나타낸 모습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예시들도 나오는데 어떤 자석을 갖다 놓고 막대자석, N극, S극, 말굽자석, N극, S극, 여러 개의 자석, N극, S극, S극, N극 뭐 이렇게 두 개의 자석 뭐 이런 거 해놓고 요런 걸 종이 위에 올려놓고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 놓습니다. 철가루를 뿌려 놓고 이렇게 흔들흔들 잘하면은 철가루가 적절하게 이렇게 좀 배치가 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철가루들이 요렇게 배열된 그 형태가 무늬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낸 무늬가 나오는데 자기력선이 어떻게 분포될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좋은 방법이 그 위치에 철가루를 뿌려서 그것이 만드는 무늬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걸 따라가는 식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질 거기는 한데 철가루가 이렇게 늘어나 있을 뿐이니까 철가루 진짜 요런 무늬 만들면서 이렇게 배열이 쭉 일어납니다. 철가루가 만든 무늬에는 화살표가 없죠. 화살표가 없으니까 철가루 배열된 상황에서 무늬는 대충 이렇게 되긴 하는데 대략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그거 따라서 선은 그려놓고 N극에서 나가는 방향,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 표시는 내가 알아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력선으로 표시해 주는 거 이것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문제 중에도 그런 참고할 수 있는 문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기력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철가루의 무늬 모양이 주변에 흩트려 놓으면은 그 자기력선 모양을 또한 형성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자기력선을 그려 놓으면 대략적인 특정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손쉽게 알 수도 있는데 특정 위치 자기장의 세기도 알 수 있다. 자기력선으로부터 자기장의 세기도 알 수 있다. 아까 전에 얘기할 때 특정 자석 근처에 또 다른 시험 자석을 가져가서 요게 밀리거나 당겨질 힘이 요쪽은 강력하다. 요쪽에서는 약하게 밀리거나 약하게 당겨진다라 그랬는데 그런 자기장의 세기 또한 우리는 자기력선 표현만으로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 요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력선 그리는 요령을 참고를 좀 합니다. 자, 우리는 특정 위치 시험 자석을 여러 번 갖다 놓으면서 위치마다의 자기장의 방향을 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철가루를 뿌려놓고 만들어지는 무늬 모양 따라서 화살표 방향 잘 그리면은 자기력선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은 자기력선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요령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기력선을 그리는 요령인데 첫 번째 자기력선은 N극에서는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가도록 쭉 그려주면 된다.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게 그려주면 된다. 두 번째, 자기력선은 하나가 여러 개로 갈라지거나 여러 개가 하나 또는 3개가 2개, 10개가 5개로 합쳐지거나 서로 다른 자기력선 서로 교차해서는 안 된다. 자기력선 하나가 지금부터는 2개로 뻗어나가자 이러거나 2개가 하나가 돼서 우리 2개 지금부터는 하나야 이렇게 그리는 거 하면 안 돼요. 자기력선이 서로 만나서 교차하면 안 됩니다. 자기력선 이렇게 그린 거랑 이렇게 그린 거 여기 만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질 이제 자기장의 세기와 관련이 있는데 특정 위치 자기장의 세기는 그 위치 자기력선의 밀도와 비례를 한다. 자기력선이 어쩌다 보니 빽빽하게 모여있는 요 위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한 거고요. 밀도가 작은 듬성듬성하게 떨어져 있을 이런 위치들은 자기장의 세기가 거기는 약하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력선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요걸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문자들을 이용해서 특이한 단위도 쓸 거라서 요거 잠깐 암기할 게 있죠. 먼저 자기장의 세기라는 거는 B라고 표시합니다. 힘은 F, 단위는 뉴턴, 속도는 V,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자기장의 세기는 B로 나타내요. 자기장의 세기 B 값을 구해라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B 값을 몇 숫자로 나타낸 다음에 단위는 T라고 쓴 다음에 테슬라라고 읽죠. B 테슬라. 특정 위치 자기장의 세기 B 값이 얼마니? 그러면 5테슬라요. 0.01테슬라요. 여기에서는 3.5테슬라요. 이런 것들 숫자 값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 자기력선 밀도와 같다라고 해줍니다.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어차피 자기력선의 밀도와 비례를 할 거니까 그냥 그거나 구분 없이 써주자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자기력선의 밀도라는 것은 면적 S제곱미터 부분에 얼마나 자기력선이 많이 있냐. 요만큼 면적에 5개 있는 것이 이만큼 면적에 10개 있는 것보다 밀도는 훨씬 큰 거죠. 굉장히 넓은 데에 10개 듬성듬성 있을 때 요만큼 안에 5개만 모여 있어도 밀도는 훨씬 큰 거니까 면적에 몇 개나 들어있느냐 하는 면밀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려운 용어들 많이 나오죠. 우리는 면적 S제곱미터 동안에 이만큼의 면적 뭐 S제곱미터 예를 들면 2제곱미터의 면적 내부를 지금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세보자 3개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자기력선의 개수를 원래는 면적으로 나눠야 밀도가 나오게 되는 건데 물리에서는 자기력선의 개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기력선의 개수와 거의 같은 그런 개념상으로는 비슷한 말로 자속값을 구하자라고 한다. 자속값이라는 말은 요거는 자기력선의 개수와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자기력선 개수라는 말 자체가 우리 물리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자속값을 구해라 라고 할 건데 자속값하고 똑같은 말이 자기력선속, 자기선속, 그리고 자속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력선속, 력자 빼고 자기선속, 기선 빼고 자속 다 똑같은 말인데 요게 되게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이게 자기력선의 개수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B 테슬라 자기장 세기를 구하여라. 면적 S제곱미터 S값이 몇 제곱미터인지 구하여라. 자속 뭐를 얼마인지 구하여라 라고 그랬을 때 자속 값을 표현하는 물리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쓰는 기호가 그리스 문자 파이이고요. 요거 파이 또는 피라고도 읽습니다. 단위는 대문자 W, 소문자 B 써서 웨버라고 읽는다. 그래서 자속값, 파이 값이 몇 웨버인지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도가 얼만큼의 면적 속에 들어있냐 S분의 파이 웨버 퍼 제곱미터 또는 테슬라 단위의 B, 자기장의 세기가 형성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이 여러분들 자주 나오지 않는 문자와 단위를 이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요거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 잠깐 어떻게 읽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할 건데 일단 3쪽 밑에 보면은 3쪽 박스 안에 보면요. 자기력선의 개수를 세고 싶을 때는 자속값을 구한다라고 한다. 자기력선속, 자기선속, 자속 똑같은 말이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B, 테슬라라고 있는데 테슬라 단위를 쓰면서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파이는 BS, B는 S분의 파이, 파이는 BS,
B는 S분의 파이라는 공식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자기력선의 성질 또는 자기력선 그리는 요령 1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2번 자기력선 서로 교차하거나 합쳐지고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 3번 자기력선의 밀도를 구하면 해당 위치 자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요만큼이 2제곱미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자기력선이 3개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자기력선을 안 그린 이유는 이런 데까지 자기력선 다 그리면은 이거 너무 시커매져 가지고 알아보기 힘드니까 안 그린 것 뿐인 거지, 그리자면 이 위치 자기력선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편의를 위해서 안 그린 것 뿐인 거라서 자기력선 너 여기다가 얼마나 촘촘하게 그릴래, 적게 그릴래, 많이 그릴래 하는 것들은 그리는 양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좀 대충 갑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자기력선 한 개는 0.2 웨버의 자속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자. 자기선 한 개가 0.2웨버, 0.2웨버, 0.2웨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잡은 S제곱미터, 2제곱미터의 현재 내부의 자속 값은 얼마예요? 요렇게 둘러싼 데에 뿅뿅뿅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자속 값이 얼마니? 라고 내가 물어보면 그거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0.6 웨버쯤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력선 개수하고 자속 값의 개념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했다라 그러면은 자속 0.2웨버짜리라고 할 수 있을 자기력선 3개가 요거 내부를 통과하고 있으면 요 안에 통과 중인 자속 값은 0.6웨버다 라고, 파이 값 0.6웨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자기장 형성되어 있는 곳 특정 위치 2제곱미터의 평균적인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니? 라고 그러면은 얼마? 자기장의 세기는 2제곱미터 S값으로 나눠야죠. 0.3 테슬라라고 해도 되고요. 0.3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해도 됩니다. 뭘 구한 거야? 요 위치 자기장의 세기를 구했는데 이 위치 자속 밀도를 구했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를 물어보든 그냥 똑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자기력선 하나가 지금 그린 요령에 따라서는 0.2 웨버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그러면은 자, 연습 문제 몇 개 더 해봅니다. 여기에 요만큼 구했더니 여기는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또 이쪽 가가지고 이만큼 면적을 구했더니 이만큼은 면적이 5제곱미터예요. 자, 요게 영역 2, 영역 3라고 여기랑 여기도 여기 말고 여기도 구하고 저기도 구하고 한번 해보자 라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연습사 한번 구해봅니다. 요거는 원 영역이었던 거 참고하시고요. 2 영역, 3 영역에서 각각의 위치, 해당 면적 내부에 우리가 잡은 면적 내부 자기선속 한번 구해보고요. 평균 자속밀도 구해봐라. 그 해당 부분 면적 내부의 자속값 구해보고요. 그 위치에서의 평균 자기장의 세기 대답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각각 얼마씩 나오겠다. 2 영역, 3라는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내부의 자기 선속 값
평균 자속 밀도, 내부의 자속값, 평균 자기장의 세기 물어보는데 요거 머릿속으로 계산은 다 끝났어요? 자, 투영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거 외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영역 잡으면은 내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부의 자기선속은 얼마? 자기선속 B값, 자기선속 파이 값은 자, 자속, 자기력선속, 자기선속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자기선속, 뭔가 자기력선 개수 같은 개념. 여기 얼마라 그래야 되겠다? 0.2 웨버씩에 대응한다고 지금은 정한 자속값 2개 어치니까 0.4 웨버요. 그럼 되겠죠? 그럼 되겠고 평균 자속 밀도는 얼마? 평균 자속 밀도 자기장의 색이 똑같은 말이다. B값 구해라 라고 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런 자속값 파이 웨버 형성된 곳에 면적 여기는 1제곱미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1제곱미터에 0.4 웨버 만큼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0.4 웨버 퍼 제곱미터 해도 되고요. 0.4 테슬라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요게 투 영역 요 위치 자기장의 색이 자속 밀도에 해당하는 거고 다음 3영역 여기 요만큼 5제곱미터를 잡았을 때 저기에 대해서는 내부의 자속값이 얼마니? 그러면 자속값 뭐야? 자기력선의 개수에 대응하는 비슷한 개념 자속, 자기선속, 자기력선속 똑같은 말 통과하는 게 뭐 3개 정도 되네. 원래는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으로 고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대해서는 자속값 파이는 0.6 웨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 위치 평균 자기장의 세액이 영역을 이렇게 넓게 잡았으니까 평균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자기장 그래도 돼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 라고 그러면은 역시 자기장의 세기 B값 구하고 싶은 거구나. 5제곱미터에 대한 내부의 0.6 웨버에 해당하는 자속과 밀도를 구하고 싶은 거구나. 0.12 테슬라 웨버 퍼 제곱미터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용어를 이런 걸 쓰면은 이거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하다 보니까 요 근처 자기장의 색이 0.4 테슬라 여기보다 조금 뭐 이런 데는 아이고 여기는 아무래도 밀도가 여기보다는 약간 더 듬성듬성하니까 0.3 테슬라 여기는 굉장히 듬성듬성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0.12 테슬라 굉장히 약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자기장의 세기값을 자속, 자기력선속, 자기력선의 밀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봤습니다. 이게 엄밀하게는 얘기할 게 더 많기는 해요. 특정 면을 수직으로 뚫고 나가는 성분으로 이것도 바로 잡은 다음에 그거 밀도 구해주고 이런 것도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개념만 이 정도로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쪽에 자기력선의 성질, 자기장 관련해서 파이는 BS, B는 S분의 파이라고 하는 공식에 각각의 문자들의 물리량을 알고 그것들을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겠다라고 이 정도로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생소한 개념을 이용해서 뒤에 앙페르 법칙,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성 이런 얘기들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동안은 계속 나올 건데 정확한 개념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쪽부터 나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 법칙 볼 건데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가 합시다. 좀 전에 우리는 자기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살짝 알아봤는데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그래요. 자기장이라는 거 다시 얘기해 보면 어떤 자석이 있으면 또 다른 시험 자석을 가져왔을 때 이것에 의해 영향받아서 주변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된 데에 새로운 자석이 가면은 그 위치에서 이 자석이 돌아가고 끌려가고 밀리고 하는 그런 힘, 자기력까지 받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영향을 미칠 자기장을 자석이 형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아주 우연히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왜 여기서 지금 나침반이 돌아가지? 주변에 뭐 있나 해봤더니 요러한 실험 장치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걸 알아보게 됐는데 그런 것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한 결과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방법에는 일단 세 가지 도선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직선 도선, 원형 도선, 그리고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도선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코일, 용수철 모양 생각하면 될 텐데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저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지금은 적당한 I암페어만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하자. 원형 도선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자. I암페어.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다가 나온다고 하자. I암페어. 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자기장의 방향 또는 저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자기력선 그리기. 자기력선을 화살표잖아. 자기력선은 화살표니까 그 화살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알아봅니다. 자기력선 그리는 요령에 대한 얘기예요. 자, 자기력선 그리는 요령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이 화살표, 자기력선, 자기장,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내지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이쪽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력선, 자기장, 방향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왼손 안 쓸 거고요. 오른손 씁니다. 오른손은 어떻게 쓸 거냐? 오른손 엄지손가락 펴고요. 남은 손가락을 말아준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길쭉한 방향. 길쭉하다, 직선형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의 손끝이 이렇게 오른손이 감는 방향의 동글동글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자. 4개의 손가락에 대해서는 회전 방향, 엄손가락에 대해서는 직선 형태의 방향을 따져준다 라고 할 건데 이게 어떤 것이 전류의 방향이고 어떤 것이 자기장의 방향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길쭉길쭉한 게 엄손가락 방향, 동글동글 곡선 모양인 게 나머지 손가락이 감는 방향, 감아 쥐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렇게 할 때 자기력선 그리는 요령이다. 직선 도선에서는 전류가 길쭉하게 직선 모양을 흐른다. 전류에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휘 감는 방향, 이렇게 휘 감는 방향을 주변의 원형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의미는 잠시 또 살펴볼 거고요. 전류가 원형 도선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미 전류가 곡선 형태로 이렇게 휘어가는 방향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방향을 4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쥐었더니 그런 방향을 만들어뒀더니 엄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지금 칠판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향 X표 해주면 되겠고요. X 표시 해준 거는 지금 3차원적으로 이 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들이 원래는 요런 거 그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면상에는 점으로 찍히면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아니고요.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여기서 솔레노이드 따라서 감겨 돌아가면서 이렇게 흐르다가 빠져나갈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빠져나갈 거니까 요 안에서는 뱅글뱅글 도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그런 방향 돌고 있으니까 4개 손가락으로 요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감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킬 방향이 이 내부에서 길쭉길쭉하게 생길 요런 자기력선이 왼쪽으로 길쭉하게 직선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우리 실제로는 자기력선, 자기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서 자기장을 쉽게 표현하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 직선도선이 있어요. 직선도선에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전류, 내가 길쭉하게 흐르죠. 길쭉하게 흐르는 거 엄손가락으로 잡고 주변을 요렇게 감싸지면 된다. 주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자기력선을 그려보면은 시작점, 끝점도 없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요렇게 되는 고리 형태의 자기력선이 요쪽으로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도록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자기력선이 그려질 수 있다는 뜻은 자,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장 이렇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그런 위치에다가 나침반, 시험 자석을 가져다 놓으면 여기 안 보이는 동그란 거요. 이게 자기력선 화살표 이런 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자기력선, 접선 방향,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 자석의 N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요쯤에서 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요런 원, 자기력선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원도 있을 거라서 지금 그리다 만 거예요. 주변에 자기력선 여기도 그리고 너무 많이 그리면 헷갈리니까 적당한 밀도로 필요한 만큼만 그린 건데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에서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이쪽 향이긴 하고요. 이렇게 향하고 여기서는 이쪽 향하고 이렇게 빨간색 N극이 이런 데를 향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력선을 원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원형도선 나타나 있습니다. 원형도선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원형도선이 이런 게 있다고 하자. 여기는 무시하세요. 원형도선 좀 찌그러져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이 내부 여기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를 해놨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그런 전류 회전하는 방향 이렇게 잡아서 엄손가락에 향하는 방향으로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들을 원래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칠판에 붙여놓으면 들어가는 거 자기력선 그리기 힘드니까 X 표시로 요 면에서 이쪽으로 향한다라는 걸 그려준 건데요. 그랬을 때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된 자기력선이 있다라는 거는
그 위치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요 N극, 요거 S극입니다. 갖다 놓으면 이쪽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어디에다가 갖다 놔도 N극이 요 들어가는 방향을 향한다.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돌아가고, 이 전류 갑자기 안 흐르면 북쪽으로 향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전류 흐르면 이쪽을 향해야지 라고 이렇게 정렬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원형도선이 있는데 똑같은 원형도선에 건전지를 잘 이렇게 거꾸로 끼우거나 그래가지고 전류가 지금은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원형도선에서 현재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되면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자기력선이 어느 쪽으로 지나가요?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형성이 돼요? 엄손가락 향할 방향은 이렇게 도는 거 4개 손가락으로 전류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이네 라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게 그냥 아예 안 보이죠? 그냥 가상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를 한다 라고 봐줘야 되겠다. 자, 그거 이렇게 돌리니까 원형도선의 전류 이렇게 흐를 때는 돌아가는 방향 잡아주고 이쪽으로 자기력선 그려주면 되는데, 칠판에다가는 이렇게 되는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리냐, 그런 자기력선이 3차원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는 그 위치에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면에 대해서 3차원적으로 들어가는 거 X 표시, 나오는 거는 점 표시로 해가지고 방향을 형성할 수 있고요. 나타내는 표기법이고요. 요거 X나 점 주위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표시예요.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한 게 다 면에서는 들어간다, 나온다 라는 이런 표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에 전류 요렇게 흐를 때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요렇게 전류 흐를 때는 오른손 잡아주고 요쪽으로 된다. 다른 데서는 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석이 뭐 적당한 위치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향한다. 이렇게 향한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원형도선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다면은 자, 전류 요렇게 흐른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억 잘 하세요.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 면에다가 자석 N극, S극 자석 갖다 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 전류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자석 여기다가 쏙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대답만 안 하는 거지 뭐 다 기억이 잘 할 수 있겠어요? 전류 이렇게 흐른다. 원형도선 4손가락으로 전류 흐르는 방향 잡으니까 오른손 써야 됩니다. 왼손 쓰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는 꼴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 거고, 자석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 자석이 이렇게 서버린다는 얘기다. N극이 아래를 향하도록 서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원형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 내가 오른손 4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지고 들어가는 방향, 오른손 4손가락 이렇게 감아지고 나오는 방향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전류가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전류가 요 짧은 도선에서는 이렇게 이쪽 방향 도선 따라서 짧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짧은 전류는 짧게 각각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순간적으로 직선 형태로 흐른다고도 할 수 있네. 근데 우리가 직선 형태는 엄손가락, 회전하는 곡선은 4개 손가락으로 방향을 잡아주자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 전류 흐르는 거 엄손가락으로 요만큼에 대해서는 주변에 요걸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요렇게 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게 만드는 자기장 이렇게 감싸주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감싸주게 형성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요게 만드는 거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각각이 만드는 자기력선이 결국엔 안쪽 면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일치하게 됩니다. 자,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형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짧게 직선 형태로 흐르면은 그 중에 자기력선을 여기 이렇게 흐르네. 그거 잡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주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요거를 엄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주면 이렇게 감싸주면 이런 자기력선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쪽엔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은 요게 안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보입니다. 전류가 여러분 보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요 면에선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자석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쪽에 대해서는 전류 흐르는 거, 자기력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 자기장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알았는데 요 바깥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은 내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요렇게 되는 짧은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에 요렇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흐를 때는 이제 거꾸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솔레노이드,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코일이 감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또 따져줘야지 되는데 지금 코일이 있고 요 중간에 끼워 놓은 거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이런 코일이 감긴 방향은 말하자면은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이고 너무 어렵네. 지멋대로 꼬여 있네. 자, 요렇게 감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죠? 어떻게 감겨 있는지 아주 뭐 잘 보이진 않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요렇게 감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겨 있는 상황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중간에다가 심을 이렇게 하나 박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심을 걸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감겨 있는지 좀 대충 잘 보이죠. 그게 이제 요 모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를 때, 요렇게 흘러나갈 때, 그럴 때에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 코일에서 흐르는 방향 이렇게 감싸지고 왼쪽 하면은 요 코일 안쪽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형성된다. 여기다가 자석 집어 넣으면 전류가 흐를 때 요 안에다 집어넣은 게 N극이 오른쪽을 향하게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다라는 거. 공간적으로는 그림상에선 잘 안 보이니까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도선을 좀 활용을 해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장의 방향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값을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공식은 B 값을 구해라. K R분의 I K N I 테슬라다 라고 할 겁니다. 몇 테슬라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공식인데 각각을 보면은 다 I 값이 들어가는데요. I 값, I 암페어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 K 값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K'이라고 썼습니다. K2' 이런 식으로 요 숫자들이 다 달라요. 쿨롱 상수 아니고요. K 값 여기서 K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2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제곱,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숫자들이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요거 K 값들은 서로 다 다른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K 값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R 값은 뭐냐? R 값은 거리에 관한 미터 단위를 쓸 건데, 직선도선에서는 직선도선 주변에서 어디에서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데, 내가 구하려는 이 위치의 자기장의 세기 구할 때에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 K값, R값으로 나누는데 R값은 요 지점이 직선도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거를 미터 단위로 나타내면 된다. 아무데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거리 R값으로 쓰면서 요 지점 자기장의 세기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서 여기는 K R값을 요걸로 해서 자기장의 요 지점 세기 구할 수 있다. 지금 직선도선에 요런 지점에 대해서는 안 구해봤는데 요것도 이렇게 거리 구하면 됩니다. 요 거리, 요 거리, 이 거리, 여기서는 이 거리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나 여기서는 요 주변에 요렇게 들어가는 값으로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 여기서도 나오는 방향이면서 요 거리 고려한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 모두 따져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선도선에서 주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에 I 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근처 R미터만큼의 거리를 가지는 지점에 대해서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원형도선에서는 공식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R제곱 아니고요. R분의 I 이렇게 나오는데, R분의 I 이렇게 했을 때 요 R 값은 이번에는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구할 수 있습니다. 원형도선 중심 여기요. 원형도선 중심 여기요.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 요 옆에 들은 못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면서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면서 R 값이 뭐냐? 그 원형도선의 반지름이에요. 이거는 반지름.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의 특정 위치 자기장의 세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K 값은 붙여주는 숫자가 요게 3.14배만큼 크다. 아무튼 차이가 난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심 부분에서만 구할 수 있다. R값은 그래서 중심 부분에서의 반지름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솔레노이드 나오는데, 솔레노이드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를 때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고요. 전류가 강하게 흐르면 큰 자기장, 강한 자기장이 형성될 거다.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요 솔레노이드에 대해서는 R값이 없어요. R값이. R분의 이런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솔레노이드는 그 솔레노이드의 반지름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R분의 이런 게 안 들어가네. 그렇고요. 어디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냐 하면은, 직선도선은 주변의 모든 곳에서, 직선도선 주변 모든 곳에서 구할 수 있었고, 원형도선은 원형도선 딱 가운데, 원형도선 딱 중심에
자기장의 세기만 일단 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솔레노이드는 좀 애매해요.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원통, 원기둥 모양인 솔레노이드가 있겠죠. 에 대해서 너무 바깥에 아무 데나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쪽에서 특정 지점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원통형, 원기둥형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그래요. 내부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표시된다. 너무 특정 지점 아니고 너무 아무데나 아니고 내부기는 한데 요 내부의 모든 곳에서 요 지점, 요 하는 것들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일정한 크기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곱하기 n 값 하게 되는데 이 n 값이라고 하는 거는 솔레노이드의 밀도다. 솔레노이드의 촘촘하게 감긴 정도 밀도 또는 단위 길이당 감긴 수를 스몰 n 값을 곱해줍니다. 뭐냐면 요거 이렇게 구해요. 여기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째 돌고 끝났다. 5번 감겨 있다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감겼을 때 이만큼의 거리가 예를 들면 20cm였다. 0.2m였다. 라고 그러면 지금은 n값에다가 뭘 써줘야 될까요? 현재 n값에다 뭘 써줘야 되겠다? 단위 길이 당 감긴 수로 환산해 줘야 되는 건데 단위 길이는 1m입니다. 0.2m 20cm에 걸쳐서 5번 감겨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n값에다가 1m 동안에는 25번 감긴 꼴이잖아. 그죠? 이 길이당 감긴 횟수 1m로 환산해서 해준다. 촘촘하게 1cm 동안 감겨 있다. 길게 2m에 걸쳐서 감겨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1m당 얼만큼씩 회전하고 있는 거냐라는 걸로 환산해서 n값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쭉 다 공식에다 넣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각각의 경우에 몇 테슬라의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라는 것들 다 구할 수 있는데 요 정도로 공식만 얘기해도 일단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알아들을 것 같고 그리고 직선 도선을 다루는 게 좀 중요해지긴 합니다. 직선 도선이 여러 개 나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원형 도선이 또 껴있든지 해가지고 여러 개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합성하는 문제를 우린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풀게 돼요. 그거에서 방향 주의하고 공식 적용하고 연립방정식 좀 풀고 대입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 또 내용 정리 쭉 하고 넘어갑시다. 4쪽 박스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릴 수 있다. 전류 I암페어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서 아무데나 적당한 지점 고른 다음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R미터다라 그러면은 그 점 자기장의 색이 KR분의 I 테슬라. 원형도선의 경우는 반지름 R미터짜리 반지름 원형도선 중심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은 KR분의 I 이렇게 구하는데 R값이 반지름이었고 딱 중심에서만 구할 수 있다. 전류 I암페어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K2' 적당한 상수 곱하기 NI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반지름의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n값은 스몰 n 값은 단위 길이당 1m당 몇 회 감겨 있느냐 단위 길이당 감긴 수를 1m로 환산해서 곱해달라. 촘촘한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여기서는 내가 칠판에 그린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신경 써서 그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다가 자기력선을 화살표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끝난다 하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계속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원형상의 화살표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뭐가 자꾸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방향은 잡아주는 것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자기력선 위에 자침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한번 갖다 놔봤더니 그게 향하는 N극의 방향이 현재 그 위치 자기력선, 원형 자기력선, 화살표 방향을 따르는 접선 방향으로 형성이 되더라. 그림에서 세세하게 보면 확인되고요. 그 회전하는 방향을 따지는 것은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요거를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나사들은 내가 여기다가 나사를 받고 싶을 때 나사 드라이버를 요렇게 감아주면 나사가 들어가죠. 풀 때는 요렇게 하면은 나온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돌렸더니 들어가는 방향